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108페이지 아랫부분에 네, 제목도 되게 길어요.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감수량. 네, 여기죠, 여기. 이거 할 차례예요. 이게 글로만 읽으면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네, 착과 손해 감수량. 저도 말하면서도 숨차는데 이게 뭐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사례예요. 6월 25일 날 우리 사과라고 할게요. 6월 25일에 적과가 끝났어요. 그래서 6월 30일에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한 15일에 북극 산공기가 내려와가지고 냉해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착이 10,000개였는데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한 결과 몇 개겠어요? 또 7,000개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네, 7,500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제 맘이죠. 네, 7,500개로 조사가 됐어요. 2,500가 줄어든 거죠. 보통 약관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보통 약관이어야 돼요. 오종한정 특약이 아니고요. 보통 약관. 그러니까 냉해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수해나 화재, 뭐 일부 피해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거예요. 냉해로 인해서 보통 약관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낼 필요 없이 전체가 다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결과 7,500개가 됐어요. 이제 2,500가 줄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7월 한 10일쯤 7월 10일쯤 10일 너무 빠르네요. 7월 15일쯤 계약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느냐? 사과가 막 다 떨어졌대요. 500개가 추가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가 착과수 다시 해달라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7,000개다. 7,000개다. 10,000개인데 나 3,000개를 피해본 거다. 2,500개 아니다. 500개 떨어졌으니까 다시 조사를 해달라. 왜요? 무슨 바람이 불었거나 13m/s 적과 종료 이후에 13m/s 이상의 바람이 불었거나 태풍주의보가 내리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이제 생리적 낙과라고 보상하는 재해가 적과 이유라서 보상하는 재 요건이 아니어서 안 돼요라고 말씀을 계약자에게 안내를 드렸더니 계약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것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 니들이 저가와 착과수를 그럼 이때 해주지 그랬냐 이거예요. 왜 저가와 착과수를 이렇게 일찍 했냐, 좀 더 늦게 하지 그랬냐.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에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7월 중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체 사과과 수원을 사과배, 단감, 떨분감, 보험에 가입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손해평가사가 전원 투입되더라도 한 2, 3주 걸리거든요. 6월 30일, 6월 25일에 조사를 시작하면 이때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에. 남들은 어제나 그저께 조사했다는데 나도 그럼 이때 해주지 그랬냐. 이런 거죠. 재조사를 신청을 하니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갭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 냉해 피해 때문에 이거 추가로 떨어진 거다. 그래서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경 단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냉해 피해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냉해 피해 결과로 화경 단축이 있어요. 꽃화고요. 경이 줄기 경자예요. 꽃줄기가 단축, 짧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꽃줄기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거워져가지고 처음에 이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네. 꽃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과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이제 꽃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배꼽, 사과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뭐좀 있잖아요. 이렇게 왜 여기 이게 꽃자리였어요. 잘 보시면 꽃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남은 요 부분이 여기로 오는 거고요. 근데 화경이 단축된다는 게 뭐냐면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짧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게 짧아요. 떨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나무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여기가 짧아가지고요. 꽃이고요. 짧아서 붙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는 점점 얘는 커져야 되는데 이미 붙었죠. 그러면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힘으로 밀어내서 떨어져요. 이거를 준드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경단축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가우차카수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약자의 말이 맞죠. 냉해피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니까 라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가우차카 조사를 마냥 뒤로 늦출 수가 없는 게 그럼 준드롭 이거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차가수 조사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가가 끝나고요. 한참 뒤에 저가와 차가수 조사를 해요. 만약 이 사이에 뭐 14m/s 이상의 바람이라도 불어서 낙과라도 돼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건 저가우 손해인데 저가우 차가 조사를 하기 전이에요. 이제 막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저가가 끝나면 저가 차가수를 빨리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정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 아까 나 냉해라니까 냉해로 떨어진 거라니까 이렇게 계약자가 주장한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된 게 떨어졌다. 손해봤어. 감수됐다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감수량. 요겁니다. 제목이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소해, 꼭 뭐 제가 화경단축으로 예를 들었지만 냉해 혹은 갈라내지 않아도 될 것들 뭐가 있었어요? 오종한정 특약과 그다음에 화재, 조수해, 네, 단독사고 요것만 아니면 그냥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가금속 과실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놓친 것들을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얼마를 보정해 주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0개가 열렸는데 저가 착과수 결과 4,000개밖에 안 열렸어요. 6,000개가 떨어졌어요. 네, 냉해입니다. 자연재해죠? 네.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통 약관일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만큼이 감소됐다. 그러면 지금 4,000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4,000개의 남은 거의 감소된 건 감소된 거 당연히 인정이고 남은 거의 5% 200개를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남은 거의 5%. 6,000개 남았다. 6,000개. 그러면 6,000개의 5%인 300개를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네, 이렇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든 7,500개 남았다. 그러면 이 7,500개의 5%가 아니고요. 이때는 재해가 아까 전에 우리 10,000개에서 4,000개 혹은 6,000개처럼 재해가 막 되게 심할 경우는 뭐 착과수의 5%를 인정해 주는데 이거는 아까보다는 덜 심하죠. 막 이런 게 있죠. 10,000개인데 9,000개밖에 안 열렸다. 이건 덜 심하잖아요. 덜 심한 거는 5%까지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연재해가 경미했기 때문에 5%까지 추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10,000개인데요, 여러분. 9,000개, 1,000개 빠졌는데 이 9,000개 5%인 450개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10,000개에서 6,000개인
5%인 300개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 1000개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450개 인정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가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6000개요. 10,000개일 경우 6000개. 60% 기준이고 60%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 저가세 5%를 추가 인정해 줍니다. 10,000개에서 6000개. 이거는 저가 저가세 5%인 300개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10,000개에서 4,000개. 네, 60% 이상이잖아요. 이 저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의 60% 지금 미만인 거죠. 이게 딱 60%고요. 네, 착가수의 5%인 200개를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6,000개가 피해가 더 4,000개가 피해가 더 심한데 6,000개보다 인정해주는 게 적네요. 네, 달려있는 게 적어서 그래요. 달려있는 게. 네, 달려있는 게 적잖아요. 이 중에 200개를 인정해주겠다. 네, 이 중에 300개를 인정해주겠다. 5%는 그냥 인정해주겠다예요. 60% 미만일 경우에는요. 근데 문제는 60% 이상일 경우 경미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계약자는 500개라고 주장을 했지만 계산을 해봅시다. 500개인지. 일단 7,500개 5%는 인정을 해줄 건데요. 이 5%를 다 인정해 주진 않고요. 40%에서 100%의 착과율, 이게 지금 얼마죠? 75%. 네, 이것만 인정을 해줘요. 마이너스. 네, 이것만 인정을 해줄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저가고 착가수에 7,500개 5% 인정해 줄 건데 다는 아니고 보정을 할 거다. 그게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 착과수분의 7,500개 75% 열렸잖아요. 40분의 25%. 네, 이것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거 암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7,500. 여러분들은 저거를 쓰셔요. 계산기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 230개? 234 정확하지 않은데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34개? 네, 대충 암산하면 대충.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500개는 아니고 이 정도는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 보정 개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기준이 얼마라고 그랬죠? 60%라고 그랬죠. 자, 딱 60%. 6,000개 5%로 인정해 줄 건데 40%분의 100%에서 착과율이 얼마예요? 60%. 네, 그럼 이거 빼면 40%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또 2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잖아요. 100 마이너스 60은 40이고 40분의 40이니까 1이 되면서 이것만 남죠. 네, 그래서 이게 보정개수가 60을 기준으로 하는 보정개수예요. 이게 60을 기준으로 하는 보정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지금 제가 계산해 드린 이만큼은 적과 종류 이전 자연재로 인한 적과 종류 이후의 착과 손해 감수량이다 라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적과 종류 이전 자연재로 인한 적과 종류 이후 착과 손해 감수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의 가입 과중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네, 그럼 착과 종류 과실수의 가입 과중을 곱하면 돼요. 네, 무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양이니까 수 곱하기 무게, 량. 네, 이거고요. 폰감수량은 2019년부터 변경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적용이 되고요. 19년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닌데 19년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2018년에는 두 가지였어요. 특정위험 방식이 있었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있었어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과거 이야기, 옛날 얘기예요. 2018년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특정위험 방식이 없어지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가 되고요. 이 특정위험 방식이 5종 한정 보장 특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방식이 그냥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걸 따로 가입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2가 되면서 보통약관이 아닌 특약을 가입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상품이 통일이 된 거죠. 상품이 2가지였는데 하나로 통일된.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19년부터 변경된 저가전종합위험 방식에 적용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5종 안정보장 특별약관에는 네, 아까 드린 저가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 착가손해 감소과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라낼 거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드린 234개, 네, 이거는 어쨌든 저가 종료 이후에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리 우리 보험금이 2개라고 그랬죠. 착과손해, 그다음 과실손해, 보험금 2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계산이 됩니다. 네. 여기에 자동 계산돼서 착과손해로 들어가지 않고 과실손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착과손해, 어차피 저가종료 이전 재해니까 자동으로 착과손해 보험금에 계산이 되면은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어차피 자동 계산되는 건데 굳이 과실손해에 들어가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맥스A 때문에. 이 맥스A가 네, 맥스A가 또 여러분들을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할 하나인데, 이 맥스A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맥스A가 뭔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과실손해보험금에 산정이 된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가종료 이후 감수량이 합산하는 거예요. 과실손해보험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네, 이 맥스A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가종료 이전 거를 다 했어요. 저가종료 이전 거 다 했고, 방금 거는 사실은 저가종료 이후에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저가종료 이전의 자연재해 거는 다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착과감소 과실수를 구하는데, 우리 그 착과감소 과실수 이전 시간에 우리 복습했었잖아요. 착과감소 과실수는 딱 유형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3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유형이 3가지고 이 3가지 유형에서 계산 방법은 2가지예요. 계산 방법이 2가지인데요. 1번이 뭐냐면 요거예요. 평년착과수에서 저가착과수 뺀 거. 그리고 계산 방식 2번은 평년착과수에서 저가착과수 뺀 거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와 둘 중에 작은 값.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예시 들어서. 그죠? 이거 계산 방법 2개가 다고요. 유형은 3가지예요. 3가지 유형을 일로 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 1번 계산 방식 얘 쓰는 경우, 자, 3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를 쓰는 경우예요. 평년착과수에서 저가착과수를 뺀 거. 보시면 어떤 유형이냐? 이 유형이에요. 저가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약관일 때. 그러니 자, 유형 1 보통 약관. 보통 약관이면서 자연재해일 때요. 자연재해일 때. 그리고 조수의 화재가 포함이 되더라도 자연재해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1번이에요. 갈라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볼까요? 이때 착과감소 과실수 구해볼게요. 평년 착과수가 쭉 있는데 우리는 일단 착과감소 과실수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단서는 논외로 하고요. 평년 착과수가 52,000개예요. 근데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우박도 있었고 피해 사실확인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네. 착과감소 과실수는 41,600개를 빼는 거죠. 네, 이게 다예요.
10400인가요? 네, 이게 착과감소 과실수예요. 인정해주면 되죠, 다. 그런데 착과감소 과실수, 미보상 비율 있잖아요 라고 어디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예습을 하셨거나 아니면 작년에 공부를 하셨거나 미보상 비율 있잖아요. 네. 착과감소 과실수는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착과감소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단순 착과감소 과실수를 구할 때는 미보상 비율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미보상 비율이 곱해져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나오는 거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착과감소 과실수는 일단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수 빼면 된다. 예, 미보상 비율 구하는 건 나중에 보험금 때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방금 무슨 소리가 지나갔는데?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를 빼는 게 착과감소 과실수다.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만큼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이게 곧 착과감소 과실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보통 약관에 자연재해가 하나라도 섞이면 그냥 평년에서 적과 착과수 빼면 됩니다. 이게 착과감소 과실수예요. 간단하죠? 네. 이 케이스는 간단해요. 이제 유형 두 번째. 유형 두 번째는 계산 두 번째를 써요. 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5종 한정보장 특약. 네.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 유형 2번 그리고 두 번째 계산 방법을 씁니다. 자, 볼까요? 평년착과수에서 적과착과수 뺀 거와 최대 인정감소 과실수와 둘 중에 비교한 것 중 최소값 갈라내야 되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본 걸 갈라내야 되니까. 자, 일단 평년착과수, 적과착과수 빼볼게요. 평년착과수는 4만 개에서 적과착과수가 3만 개이므로 10,000개 예하고요. 최대 인정감소 과실수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평년착과수에 뭐 구했어요? 최대 인정 피해율. 네, 이거 곱한 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였잖아요. 최대 인정 피해율은 뭐뭐뭐 중에 제일 큰 거요? 유가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나무 피해율. 그죠? 네, 유가타박률 20. 네, 원칙적으로 하면 이건 낙엽률이라고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게 맞아요. 네, 그죠? 원칙적으로 하면. 어쨌든 낙엽률이 20%라면 낙엽 인정 피해율은 20%보다 작을 테니까 네, 20%. 그죠? 제일 큰 거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8,000개. 이건 8,000개죠. 10,000개와 8,000개 중에 작은 거. 네, 8,000개가 착과감소 과실수입니다. 네, 10,000개가 줄어들었지만 2,000개는 다른 이유로 줄어들었을 거고요. 우리는 보상하는 재로 줄어든 건 8,000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유형 2번 5종 한정보장 특약건. 일단 마지막 유형. 네. 마지막 유형. 이거는 이제 계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 유형. 계산 방법 2번 할 거예요. 우리 2번 할 건데 마지막 유형이 뭐냐면 보통 약관인데 조수해와 화재 단독 사고. 네, 이때입니다. 조수해와 화재 단독 사고일 때 자연재해가 섞이면 안 돼요. 뭔가 갈라내야 될 때 그때도 네,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만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4만 개인데요. 적과 착과수가 3만 개예요. 네, 10,000개인데
나무 피해율. 화재 조수에 지금 자연재해 없죠? 몇 주예요? 총 지금 10주가 소실되고 절단됐습니다. 몇 주 중에요? 200주 중에요. 네, 몇 프로예요? 5%잖아요. 네, 지금 200개란다. 죄송해요. 네, 여기 200주 중에 이거 한 주당 200개고 여기 있죠? 네. 200주 중에 10주가 죽었어요. 네, 5%죠. 그러면 이게 곧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고요. 4만 개에 5%. 2,000개요. 얘가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10,000개가 줄어들었으나 줄어든 건 10,000개가 줄어들었으나 뭐 다른 걸로 줄어들었겠죠. 근데 2,000개만 인정을 해준다.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약관인데 뭐 냉해나 이런 것들도 뭐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되죠. 근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사고 접수를. 사고 접수가 되어 있었으면 인정이 됐을 건데 네, 뭐 때문에 줄어드는지는 몰라요. 뭐 계약자 고의나 중과실일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뭐 다른 냉해나 이런 걸 수도 있을 수도. 어쨌든 접수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형이 1, 2, 3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 보통 약관일 때 이땐 자연재해 피해일 때. 조수의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얘가 섞여 있는 네, 이때는 착과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 빼는 거고요. 네, 빼는 거고. 유형 2번째. 오종안전보장 특약. 이때는요. 어차피 보상하는 재해니까 뭐 넘어가고 이때는 최소값 평면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 뺀 거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하고 네 중에 작은 값. 유형 3가지 중은 하나는 보통 약관인데 조수의 화재 단독 사고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예요. 평면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 뺀 거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하고 네 이거죠. 이게 다예요. 네. 이거를 벗어나는 착과 감소 과실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적과 이전 자연재해는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랑 미보상 감소 과실수 이건 이제 2차 감소 과실수에서 구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우리 적과 종료 이후에 바람이 분다거나 뭐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비가 내린다거나 네, 어떤 특정한 위험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감소과실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배운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랑 적과 종료 이후 착과감소 과실수 잘하죠? 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고 맥스에는 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가 슬슬 조금씩 아파오실 건데 앞전 복습을 잘 해놓으셔야 네, 뒤에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 부담이 없어요. 앞에 게 복습이 잘 안 되면 앞에 게 정리가 안 된 채로 뒤에 것들을 자꾸 채워 넣으려다 보니 계속 꼬이는 거거든요. 앞에 거 복습을 계속 충분히 해놓으시고 새로운 거를 정리가 된 상황에서 네, 새로운 거를 하나씩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 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